오셔서 바로 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기실이 있거든요. 아니면 복도 공간이라든지. 기다리고 계시다 보면은 이제 누구누구 들어오세요 하고 조정실에서 사람 이름을 불러요. 그럼 그때 들어가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세입니다. 조정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조정기 점점 다가오는데 저 너무 떨려요 이러시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법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떨리니까 어떤 분들은 청심원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솔직히 좀 자주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떨리면 그러실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정기일에 법원에 가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모르고 가는 거랑 미리 알고 가는 거랑 천지 차이니까요. 조금이나마 평온한 마음으로 조정기일에 임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정이혼을 신청하면 조정기일 통지서라는 걸 받아요. 거기 보면 이제 무슨 법원, 조정기일 소환장 이렇게 적혀 있고요. 아래 쭉 보시면 사건 번호, 원고 누구누구, 피고 누구누구, 위 사건의 조정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일시, 장소가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가정법원 몇백 몇 호 조정실이다. 그러면 그날 조정실 앞으로 가시면 되세요. 네, 물론 이제 소송 중에 조정을 하면 이제 원고, 피고가 될 테고 조정 사건은 보통 신청인, 피신청인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조정기일에 오시면 오셔서 바로 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우선 조정실 앞에 대기실이 있거든요. 아니면 복도 공간이라든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상대방을 좀 만날 수도 있겠네요. 혹시 마주치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의뢰인들한테 뭐 예를 들어 3층이 조정하는 곳이다 그러면은 마주칠 수 있으니까 4층에 계시라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기도 해요. 저는 계시는지 항상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저쪽 다른 곳에 있다가 시간 맞춰서 와요. 대기실이나 아니면 대기하는 공간에 좀 가서 보시면 놀라실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각기 이제 다른 조정실에서 진행되는 사건 당사자들인데요. 이게 변호사와 함께 이제 웅성웅성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다 보면은 이제 누구누구 들어오세요 하고 조정실에서 사람 이름을 불러요. 그럼 그때 들어가시면 되세요. 혹시 조정할 때 가족하고 같이 들어가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조정실을 같이 들어가실 수는 없어요. 근데 같이 오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정기일에 가보면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 같이 와서 계시는 분들도 종종 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조정실에는 들어가지는 못하시니까 그냥 밖에 대기하실 수 있는 공간에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조정 중에 내가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잠깐 이제 나오실 수가 있으니까 나오셔서 지인분들 만나서 또 잠깐 얘기 나누고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조정실이 많이 좁거든요. 그냥 작은 회의실 정도? 거기에 커다란 테이블이 놓여 있고 그 사람이 1명 또는 뭐 2명 이렇게 앉아 계세요. 이분들이 이날 조정을 이끌어갈 조정위원이시거든요. 그리고 종종 이제 판사님이 직접 주재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가서 너무 떨 필요는 없는 게 조정위원분들이 보통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세요. 맞아요. 이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위원님들이 보통 자기소개 하시고 양측 다 출석했는지 또 확인하시고 신분증 확인까지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조정 진행 순서는 위원님들마다 그리고 사건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혼을 할 거냐? 이렇게 양측 의견 먼저 물어보시는 것 같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 친권 거기에 대한 의견 그걸 물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전 문제까지 의견을 물어보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상대방이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진솔한 얘기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원고 피고를 분리해서 조정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양쪽 있는 자리에서 의견을 듣고 양육권이나 재산 같은 조금 민감한 문제들은 각자 한쪽씩 따로따로 나눠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자기 차례가 아닌 사람들이 조정실 밖에 나와 대기실에서 변호사나 가족하고 얼마든지 상의할 수 있는 거죠.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기도 하고 길어지면 뭐 4-5시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이 진행이 돼요. 그때 주의하실 점이 처음부터 너무 나의 속내를 다 드러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밀당을 하는데 내 속내를 처음부터 드러내면 좀 불리해지는 거랑 같은 거죠. 근데 조정위원들께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시곤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만 이제 나의 인생을 가로짓는 자리다 보니까 조정 전에 미리 내가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다. 내가 이건 절대 양보 못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원하시는 바를 좀 파악하시고 변호사님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가셔야 정말 후회 없이 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얼추 의견이 좁혀지면 조정안이 정해져요. 그걸로 조서를 받게 될 문서를 작성하면 이제 거의 끝난 건데 이 문서가 진짜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죠. 이 문서가 바로 그냥 판결문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종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난 아무래도 이게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는데 주변에서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거다, 잘한 거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막 가니까 할 수 없이 긴가민가 하면서 서명을 하고 나오셨던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병복할 수가 없더라 라고 하시거든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이거 절대 못 받아들일 조건이다 라고 하면 서명을 안 하셔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서명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조정 불성립 되는 거죠. 법원에서는 그럼 재판 절차로 넘기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동의를 하시면 다음 일정은 이제 조정 기일이 아니라 변론 기일, 그러니까 재판일로 정해져요. 근데 내가 서명 안 해서 재판으로 간다고 해도 나한테 꼭 불이익이 된다고 볼 수만은 없어요. 때로는 재판으로 가는 게 이익이 될 때도 있으니까 그걸 잘 판단하고 같이 계신 변호사님하고도 잘 상의해서 결정하셔야겠죠. 네, 초안이 이렇게 작성이 되면 보통은 판사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아니면 조정 판사님이 상주하는 조정실에 가셔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판사님이 검토를 하신 후에 최종 작성된 문서에 당사자들이 서명, 그리고 같이 함께 동석하신 변호사님들이 서명, 이러면 이제 정말 끝입니다. 네, 서명을 하는 순간 이제 법적으로 이혼 성립인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면 얼마 뒤에 집으로 조정 조서가 우편으로 와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가셔서 관할, 구청, 시청 가셔서 이혼 신고하시면 됩니다. 받으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혼 신고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정기일 당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의해야 할 점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조정이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여기 아래 이메일로 질문 보내주세요. 그러면 선정해서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였습니다. 저는 박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